서랍을 열었을 때 저는 알았습니다. 누군가 제 속옷을 만졌다는 것을. 접는 방식이 달랐습니다. 제가 왼쪽부터 정리하는데 오른쪽부터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처음엔 착각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뒤 또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착각이 아니라고. 누군가 제가 없을 때 집에 들어와서 제 가장 사적인 공간을 뒤지고 있다는 것을. 서지연, 34살, 결혼 3년 차,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남편 박준호와 사랑해서 결혼했습니다. 시댁과의 관계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아니, 적어도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김옥부는 동네에서 평판 좋은 분이었습니다. 교회 집사님이고 이웃들과 사이도 좋고 며느리에게도 친절했습니다. 적어도 겉으로는. 결혼하고 얼마 안 돼서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지연아, 혹시 우리 집 열쇠 하나 줄 수 있을까? 반찬해서 갖다 주려고. 너희 둘 다 일하니까 집에 없을 때 넣어두면 되잖아. 지연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거절할 이유를 찾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나쁜 의도로 그러는 것 같지 않았고 남편도 당연하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우리 엄마 좋은 분이잖아. 반찬도 해주시고 좋은데 뭐. 지연은 열쇠를 건넸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열쇠가 자신의 사생활을 여는 열쇠가 될 줄은. 처음 몇 달은 괜찮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정말 반찬을 갖다 줬습니다. 냉장고에 김치, 나물, 국 같은 것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지연은 고마워했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오면 밥 걱정을 덜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어느 날부터 이상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지연이 퇴근해서 집에 왔을 때 거실 소파 쿠션이 평소와 다르게 놓여 있었습니다. 지연은 쿠션을 항상 일정한 간격으로 놓는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간격이 달랐습니다. 지연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내가 아침에 급하게 나와서 그런가? 다음 날도 비슷했습니다. 침실 서랍이 완전히 닫혀 있지 않았습니다. 지연은 서랍을 항상 꼭 닫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지연은 불안했습니다. 며칠 뒤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지연이 속옷 서랍을 열었을 때 정리 방식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지연은 속옷을 색깔별로 왼쪽부터 밝은 색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어두운 색이 왼쪽에 있었습니다. 지연은 심장이 뛰었습니다. 누가 내 서랍을 열었어? 지연은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혹시 내 서랍 열어본 적 있어? 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왜? 무슨 일 있어? 지연은 말했습니다. 아니, 그냥 서랍 정리가 좀 바뀐 것 같아서. 준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착각한 거 아니야? 아침에 급하게 나오느라 헷갈린 거 아니고? 지연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불안이 남아 있었습니다. 일주일 뒤 같은 일이 반복됐습니다. 이번에는 확실했습니다. 지연은 아침에 일부러 서랍을 확인하고 나왔습니다. 빨간색 속옷을 왼쪽 맨 앞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퇴근 후 확인했을 때 빨간색 속옷이 오른쪽 끝으로 옮겨져 있었습니다. 지연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건 착각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자신이 없는 사이 집에 들어와서 자신의 가장 사적인 공간을 뒤지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열쇠를 가진 사람이 시어머니밖에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지연은 친한 언니 최은숙에게 전화했습니다. 언니, 나 좀 이상한 일이 있어서. 지연은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은숙은 단번에 말했습니다. 그거 시어머니야. 100%. 지연은 망설였습니다. 그래도 설마 그러시겠어? 왜 하필 속옷 서랍을? 은숙은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지연아, 그게 바로 목적이야. 내가 어떤 사람인지 확인하는 거지. 혹시 이상한 짓 하는 건 아닌지, 남편한테 잘하는지, 애는 왜 안 생기는지 다 확인하려고 그러는 거야. 지연은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그럴 리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은숙의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지연은 시험을 하기로 했습니다. 속옷 서랍 안에 작은 메모지를 숨겨두었습니다. 서랍을 열면 보일 수밖에 없는 위치에.
그리고 메모지에 연필로 살짝 금을 그어두었습니다. 만약 누가 만지면 금이 지워질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퇴근 후 지연은 서랍을 열었습니다. 메모지에 연필 금이 흐려져 있었습니다. 누군가 만진 것이었습니다. 지연은 손이 떨렸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동시에 무서웠습니다. 시어머니가 정말 자신의 속옷 서랍을 뒤지고 있었습니다. 왜? 무엇 때문에? 지연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확신하는데 누가 우리 집에 들어와서 내 서랍을 뒤지고 있어. 준호는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뭐? 그게 무슨 소리야? 혹시 도둑? 지연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니, 도둑이면 물건을 가져갔겠지. 근데 아무것도 안 가져가. 그냥 뒤지기만 해. 준호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럼 누가, 왜? 지연은 숨을 깊이 들이쉬고 말했습니다. 여보, 혹시 어머님이? 준호는 즉시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우리 엄마는 그럴 분이 아니야. 내가 착각한 거야. 지연은 답답했습니다. 착각이 아니야. 내가 확인했어. 누군가 분명히 내 서랍을 뒤지고 있어. 준호는 불편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래도 엄마가 설마 그랬겠어? 무슨 이유로? 지연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이유를 몰랐으니까요. 하지만 확신은 있었습니다. 며칠 뒤 지연은 일부러 반차를 냈습니다. 집에 일찍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만약 시어머니가 온다면 직접 확인할 수 있을 것이었습니다. 오후 2시 지연은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조심스럽게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안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집 안에 있었습니다. 지연은 숨을 죽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침실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그 안에서 시어머니가 서랍을 뒤지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얼어붙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지연의 속옷을 하나하나 꺼내 보고 있었습니다. 색깔을 확인하고 디자인을 보고 심지어 냄새까지 맡았습니다. 지연은 견딜 수 없었습니다. 문을 확 열고 말했습니다. 어머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시어머니는 깜짝 놀라 돌아봤습니다. 손에는 지연의 속옷이 들려 있었습니다. 순간 침묵이 흘렀습니다. 시어머니는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아, 지연아, 너 왜 이렇게 일찍 왔어? 지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제가 언제 오든 상관없잖아요. 지금 제 서랍을 왜 뒤지고 계세요? 시어머니는 태연한 척하며 대답했습니다. 아, 이거 정리 좀 해주려고. 내가 정리를 잘 못하더라고. 지연은 참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정리요? 제 속옷 서랍을요? 제가 언제 정리 못한다고 했어요? 시어머니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뭐, 내가 며느리 챙겨주는데 기분 나빠? 지연은 소름이 돋았습니다. 챙겨준다고? 이게 챙겨주는 것이라고? 어머님, 이건 챙겨주는 게 아니에요. 침입이에요. 시어머니는 표정이 변했습니다. 친절함이 사라지고 차가운 눈빛이 드러났습니다. 침입. 내가 우리 아들 집에 들어오는데 침입이야? 나 가족인데? 지연은 말했습니다. 가족이라도 사생활은 존중해야죠. 제 속옷 서랍까지 뒤질 권리는 없어요. 시어머니는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권리? 며느리가 멀쩡한지 확인하는 게 뭐가 잘못이야? 혹시 이상한 짓 하는 건 아닌지 봐야 하는 거 아니야? 지연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이상한 짓? 무슨 이상한 짓? 어머님, 무슨 말씀이세요? 시어머니는 계속 말했습니다. 요즘 젊은 애들이 뭘 하는지 알아? 이상한 옷 입고 남자들 꼬시고. 나는 우리 아들이 그런 여자한테 속는 거 못 봐. 그래서 확인하는 거야. 지연은 숨이 막혔습니다. 시어머니는 자신을 며느리가 아니라 검열 대상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는 더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혼한 지 3년이나 됐는데 애는 왜 안 생겨? 혹시 뭐 문제 있는 거 아니야? 그것도 확인해야지. 지연은 온몸이 떨렸습니다. 분노와 수치심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어머님, 그건 어머님이 알 일이 아니에요. 시어머니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알 일이 아니야? 내 손주인데? 내 아들 애인데? 내가 왜 알면 안 돼? 지연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나가주세요. 지금 당장. 시어머니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지연을 봤습니다. 너 지금 나한테 나가라고 해? 네, 나가주세요. 그리고 열쇠 놓고 가세요. 시어머니는 화가 나서 소리쳤습니다. 너 지금 시어머니한테 이러는 거야? 버릇없이. 지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버릇없는 건 어머님이에요. 남의 집 들어와서 속옷을 뒤지는 게 버릇 있는 행동이에요? 시어머니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시어머니는 가방을 들고 나갔습니다. 현관에서 돌아서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두고 봐. 준호한테 다 이를 거야. 문이 쾅 닫혔습니다. 지연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저녁에 준호가 돌아왔습니다.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받은 모양이었습니다. 여보, 오늘 엄마한테 무슨 짓 한 거야? 지연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당신 어머니가 내 속옷 서랍을 뒤지고 계셔서 나가달라고 했어. 준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렇지. 어떻게 시어머니한테 나가라고 해? 엄마가 얼마나 서운해하셨는데. 지연은 준호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당신 어머니가 서운한 게 중요해? 내가 얼마나 기분 나빴는지는 중요하지 않아? 준호는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래도 엄마가 나쁜 의도로 그런 건 아니잖아. 그냥 걱정돼서 그러신 거지. 지연은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걱정? 내 속옷 서랍 뒤지는 게 걱정이야? 준호는 변명했습니다. 엄마가 좀 오버하시는 경향이 있긴 한데 나쁜 사람은 아니잖아. 지연은 깨달았습니다. 남편은 절대 자기 편이 되지 않을 거라는 것을.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누구 편도 들지 못하는 게 아니라 이미 어머니 편이라는 것을. 지연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알았어. 나 혼자 해결할게. 다음 날 지연은 열쇠 교체 업체를 불렀습니다. 집 열쇠를 전부 바꿨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어머님, 앞으로는 미리 연락 주시고 방문해 주세요. 제가 집에 있을 때만 받겠습니다.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준호가 퇴근 후 화를 냈습니다. 너 엄마한테 무슨 짓이야? 열쇠까지 바꿔. 지연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당신 어머니가 내 사생활을 존중하지 않으시니까 내가 지키는 거야. 준호는 소리쳤습니다.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시어머니한테 이럴 수 있어? 지연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나도 사람이야. 존중받을 권리가 있어. 당신 어머니라고 내 속옷 서랍 뒤질 권리는 없어. 준호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며칠간 부부 사이는 냉랭했습니다. 하지만 지연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시어머니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지연아, 내가 좀 지나쳤나 보다. 미안하다. 앞으론 조심할게. 진심이 담긴 사과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최소한의 인정이었습니다. 지연은 답장을 보냈습니다. 괜찮습니다. 앞으로 서로 존중하며 지내요. 그날 이후 시어머니는 함부로 집에 오지 않았습니다. 올 때는 미리 연락했고 지연이 집에 있을 때만 왔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지연의 방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연은 알았습니다. 관계가 회복된 게 아니라는 것을. 다만 선을 긋게 된 것뿐이라는 것을. 지연은 언니 은숙에게 말했습니다. 언니, 나 이제 시댁을 가족으로 안 봐. 그냥 남편의 가족일 뿐이야. 은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했어. 내가 지켜야 내 인생이 지켜지는 거야. 지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결혼이 뭘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것일까? 아니면 두 가족이 합쳐지는 것일까? 자신은 전자라고 믿었지만 현실은 후자에 가까웠습니다. 그리고 그 현실 속에서 지연은 자신을 지키기로 선택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지연과 시어머니의 관계는 예전처럼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최소한의 예의는 지켰습니다. 명절에 만나고 생일에 연락하고 겉으로는 평범한 며느리와 시어머니처럼 지냈습니다. 하지만 지연은 절대 잊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1년에 한 번 올 때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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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에 한 번
자신의 속옷 서랍을 뒤지던 그날을, 그리고 그날 깨달은 진실을. 며느리는 가족이 아니라 관리 대상이었다는 것을 지연은 지금도 가끔 생각합니다. 시어머니가 뒤진 건 서랍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이었다고. 하지만 이제 지연은 그 인생을 되찾았습니다. 열쇠를 바꾸고 선을 긋고 자신을 지키면서.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